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우유 많이 마셔야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우유는 영양 만점의 완전식품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인에게는 우유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유가 성인에게 문제가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의 역사부터 효능, 성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주의사항, 그리고 우유를 대체할 식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유가 처음 인류 식탁에 오른 건 약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우유 섭취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축화된 소와 염소의 우유를 먹으면서 그 영양가를 깨닫기 시작했죠. 다만 이 당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 락테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 문제를 겪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운이 좋은 일부 사람들만 유당을 소화할 수 있어 우유를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에는 우유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조선시대의 일부 양반층은 유럽에서 들여온 우유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개화기 이후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영향과 함께 우유가 정식으로 전래돼 현대화된 낙농업이 발달했고 광복 이후 우유 소비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0년대 정부가 우유를 학교 급식으로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식문화에 자리 잡은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정부가 칼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유를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 우유의 근본적인 목적부터 알아봅시다. 우유는 원래 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를 키우려고 만든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몇 킬로씩 크려면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유는 단백질, 지방, 호르몬 같은 성장 촉진 물질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마신다는 겁니다. 아기 때야 괜찮죠? 몸이 크고 성장하니까 필요한 걸 흡수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미 다 큰 몸에 성장 호르몬 같은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우유가 암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질환과의 연관성을 지적하죠.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그럼 왜 이런 우유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배웠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우유 급식하셨나요? 초등학교 때 매일매일 종이팩 우유 받아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사실 이 우유 급식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우유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우유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유 소비를 늘리려고 우유는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국가교육과 광고로 퍼뜨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유를 마셔라, 건강해진다. 근데 정작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그 우유를 별로 안 마셨다는 거 웃기죠? 그럼 우유가 효능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필수 비타민,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어린이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뼈와 치아가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필요하죠. 이때 우유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형성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성인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가 어떻게 성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 다뤄볼게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60%가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당 불내증이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유당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가스나 설사,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유당 불내증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적으로 락타아제 생산 능력이 성인이 되면서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괜찮았던 우유가 성인이 되면서 소화되지 않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유가 성인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는 유당 불내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과도한 우유 섭취가 뼈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우유 속에 포함된 D-갈락토오스라는 당 성분이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유가 섭취량과 개인 특성에 따라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유의 과도한 섭취는 성인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한 포화지방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될 수 있고, 특히 저지방 우유가 아닌 전지 우유를 지속적으로 많이 마실 경우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은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 또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섭취하기 전에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와 많이 먹는 초콜릿은 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를 공복에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빈속에 마신 우유가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유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우유를 끓여 먹는 방식인데요. 우유를 너무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유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차가운 우유를 마시기보다 오트밀이나 그래놀라에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거나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두유, 아몬드 밀크, 오트 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고려해 보세요. 특히 이러한 식물성 음료는 유당 불내증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우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파스타 소스를 만들거나 스프에 사용하면 우유를 더 맛있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대신 식물성 대체 음료를 사용해 베이킹을 하면 맛은 유지하면서도 더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는 저마다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유를 선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유를 포함한 어떤 식품도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유는 분명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의 체질, 소화 능력, 그리고 식습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섭취할 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이 이어진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라면 우유 외에 다양한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